왜 그럴까요? 세상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말. 정작 내가 낳고 키운 자식에게 듣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존댓말을 하는데 내 자식만 툭툭 던지는 말로 마음을 베어버릴 때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가슴으로만 눈물을 삼킵니다. 한평생 애써 길렀고 좋은 거지 피고 먹이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서운함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저 아이는 나를 상처낼 사람처럼 대할까? 이게 다 내가 너무 잘해준 탓일까? 아니면 너무 참은 탓일까?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무례한 자식의 말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섞여 있던 경계의 부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부모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닌 그저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릇없게 만든다.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끝내 부모가 눈물을 삼킨다. 이 말은 자식을 혼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도 지켜야 할 품위의 자리가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부모는 끝까지 존중받고 왜 어떤 부모는 끝내 무시당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처 없이 단호하게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존중은 사랑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존중을 되찾는 지혜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나가려 합니다. 자식의 말이 거칠어지고 무심한 태도가 깊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말에서 상처를 받지만 실제로 상처의 뿌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처음부터 무례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땐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도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호칭이 줄어들고 말이 짧아지고 감정이 뾰족해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사랑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잊고 지낸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다 받아주며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모든 말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의도치 않게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참을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의 칼끝이 부모를 향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참아낸 것이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음을, 사랑이 아니라 허용이 되었음을. 정약용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말을 들어주면 자식은 부모를 벗삼는다. 벗삼긴 쉬우나 천천히 함부로 대하게 된다.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근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존중 없는 친밀함은 언젠가 말의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엄마, 그건 몰라도 돼요. 아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말들은 단지 짧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나는 더 이상 당신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단단해지면 자식은 태도를 바꿉니다. 자식의 무례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확인했으니 이제 방향을 잡을 시간입니다. 무례한 자식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반응.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가 더 무너지는지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무례 앞에서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자식을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자식의 말을 더 거칠게 만들고 부모의 마음을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서 예의가 사라지는 순간 부모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반응.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말보다 더 오래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정으로 맞서는 것. 자식이 예의 없이 말했을 때 부모가 그 자리에서 흥분하거나 같은 말투로 되받아치면 그 순간부터 싸움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너 감히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자식에게 반성보다 더 큰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결국 힘으로 누르려는구나. 그날의 싸움은 끝날지 몰라도 마음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둘째, 아무 말 없이 참는 것.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고 말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러나 침묵은 용서가 아니라 허가가 됩니다. 자식은 압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괜찮구나. 이 무언의 신호가 쌓이면 언젠가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부모의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뒤에서만 서운해하는 것. 자식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친척에게만 하소연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한테 이런 말도 못하나. 이 울분은 점점 마음을 갉아먹고 자식을 볼수록 더 억울하고 하지만 말할수록 더 벽이 세워집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다스리지 못하면 날로 다스리려 하나니 이때부터 은혜는 원망이 된다. 자식에게 말로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 결국 감정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공격으로 보이고 자식은 더 멀어져 갑니다. 부모의 말은 소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남는 것입니다. 크게 꾸짖어도 마음이 서늘하면 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말해도 태도가 분명하면 달라집니다. 이 말을 들으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부모됨의 2번째 출발선입니다. 이제 자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응을 바꿀 시간입니다. 자식이 버릇없이 말할 때 부모가 반드시 써야 할 3가지 품위 있는 대응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존엄으로 아이를 깨닫게 만드는 방법. 이제 그 지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예의 없는 말 앞에서 가장 강하게 보일 수 있는 순간은 크게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자식이 버릇없이 말하더라도 부모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표정에 울분이 스며들지 않을 때 그제야 자식은 마음속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말투를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태도를 바로 세웁니다. 태도가 서면 말은 따라옵니다. 자식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 멈춤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훈입니다. 예의 없는 자식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맞받아치지 말고 경계를 세운다. 자식이 퉁명스럽게 말할 때 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니?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단지 경계를 알려주는 것. 나는 내가 함부로 말할 대상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심어주는 순간 자식의 눈빛이 바뀝니다. 둘째, 설명하지 말고 멈춰준다.
많은 부모가 실수하는 부분이 자식이 막말을 할 때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식은 듣지 않습니다. 설명 대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대화하지 않겠다. 너의 말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은 싸움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선언입니다. 셋째, 서운함을 말하지 말고 책임을 묻는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이 말은 오히려 죄책감을 넘어서 자식의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말은 너의 품격이다. 그 말이 내 인격이 되게 할 거냐? 이 문장은 자식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거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어진 자요. 화를 터뜨리는 이는 어리석은 자다. 자식의 예의 없는 말은 부모의 분노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품위 앞에서는 자식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사랑보다 위에 있는 존엄의 자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실제 가정에서 어떻게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지 구체적인 현실 장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태도로 관계를 바꾸는 순간 그 변화의 표정을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예의 없는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울분으로 맞서지 않았는데 오히려 자식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강한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막말이 폭풍이라면 부모의 품위는 바위와 같습니다. 바위는 폭풍을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 자리 앞에서 폭풍은 결국 힘을 잃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라는 말 앞에서 자식이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합시다. 엄마, 그냥 신경 꺼요. 대부분의 부모는 서운해서 울거나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 말투는 내 인격이다. 설명하지도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고민하는 쪽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입니다. 밥상을 차리면서 들은 무례한 한마디. 이것 또 그 반찬이에요? 이때 많은 부모가 억울해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하지만 품위 있는 부모는 단지 수저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차려라. 나는 오늘 여기까지이다. 이 말은 상처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그제야 자식은 깨닫습니다. 아, 밥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렸구나. 외면당한 조언의 순간. 엄마, 아빠,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조용히 있겠다. 하지만 내가 내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그때 나는 다시 어른으로 앉아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침묵 이상의 울림을 남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면 흩어지고 몸으로 보이면 남는다. 자식의 버릇없는 말은 부모의 화보다 부모의 태도 앞에서 꺾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이 있다면 그 아이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모가 사랑보다 위에 있는 자리, 즉 존엄의 자리를 회복하기만 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새로운 관계의 문이라는 것을 조용히 암시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법에서 존중받는 법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압니다. 사랑만으로는 존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 경계를 잃으면 그 사랑은 감사가 아니라 무시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의 없는 자식의 말은 단지 한순간의 짜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습관이 있고 그 습관 뒤에는 부모가 지키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없이 물러서며 모든 말을 받아주던 그 순간부터 자식은 말투를 배우지 않고 본능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자리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자식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진리. 존경은 사랑에서 태어나지 않고 품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은혜로 사랑하되 의로서야 존경을 받는다. 은혜만 있는 부모는 언젠가 서운함 속에 남고 의로 선 부모는 비록 말없이 멀어져도 결국 다시 불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시점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나는 울음을 멈추겠다. 나는 원망을 거두겠다. 이제부터는 나를 잃지 않겠다. 이 다짐이 생긴 순간 그 부모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부모의 품위는 큰 소리가 아니라 잘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고 설명을 멈추고 억울함마저 멈출 때 비로소 그 고요 속에서 자식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놓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놓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야 합니다. 놓는 것이 버림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임을.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은 끝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눈물 섞인 서운함도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남겨야 할 것은 존중 앞에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랑만 배운 자식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중을 본 자식은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울음을 멈추고 억울함을 거두고 품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때 자식은 마음속에서 멈춥니다. 아, 이분은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사람이 아니구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은 남아있는데 말이 독해질수록 그 안에서 부모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경계를 세운 순간 부모는 다시 어른이 되고 자식은 다시 아이가 됩니다. 그제야 관계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치려고 할 때는 늘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태도를 고쳤을 때는 자식이 바뀝니다. 이것이 싸움이 아닌 승리이며 사랑이 아닌 품위의 결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흘러도 좋지만 존엄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존엄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 자식은 돌아옵니다. 그때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사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 나도 노력해 볼게요. 이제는 더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지킬 시간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당신의 자식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서 당신 가슴 속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혹시 또 다른 부모의 긴 밤을 지켜줄 울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